홍 전 차장의 거짓 증언은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를 파괴하고 헌법 체계를 붕괴시킨 중차대한 범죄입니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탄핵 공작과 내란몰이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엄혹한 심판이 뒤따를 것입니다. 홍장원 진술이 무너져야 대통령이 산다. 이 말이 과언이 아닙니다. 연일 홍장원 흔들기가 그래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 차장 진술과 바로 다음에 나올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을 비교해보면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이 더욱더 명확해질 걸로 보입니다. 계엄 당일 두 사람의 경험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했고 직간접적으로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뭔가 싹 잡아드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체포의 체자는 아니지만 뭔가 그 체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뭔가를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 지시를 받았는데 홍 차장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은 체포라는 단어를 직접 쓰진 않았지만 싹 다 잡아들여라고 말했습니다. 조지호 청장도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전달받았다는 점입니다. 그 조지호 경찰청장도 처음에 14명의 명단을 받았다가 한동훈을 추가해서 15명 명단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단이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잠시 후 조 청장이 나와서 검찰 진술과 동일한 증언을 하게 된다면 홍 차장 메모의 신빙성은 더욱더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 청장, 앞으로 무슨 증언을 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 조지호 경찰청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못 나온다고 했지만 막판에 나오기로 했습니다. 저녁 7시로 지금 예정이 돼 있고 조금 늦어질 가능성도 보입니다. 홍장원 전 차장과 지금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공방이란 표현을 해야 될까요?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어쨌든 복수의 증언들이 나온다면 그만큼 신빙성은 높아지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사실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같은 얘기를 한다고 하면 신빙성은 대단히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죄를 인정하면서 나오는 얘기는 진실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이죠. 예. 자, 일단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조금 다르겠지만 크게 보면 계엄 전 그리고 계엄 이후에 통화가 됐고 계엄 선포 뒤에는 체포하라는, 물론 체포라는 단어와 용어를 직접 썼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이 맞진 않습니다만 싹 다 잡아들여, 다 잡아 체포해, 이렇게 진술들이 거의 비슷한 취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윤재관 의원님. 네. 그리고 조지호 청장의 검찰 조서를 통해서 공개된 통화가 6번인데 닥달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체포를. 그런데 그 체포를 위에 했죠. 2번 더 통화했다는 오늘 보도도 나왔고요. 네. 계엄이 국회에서 해제 의결된 이후에도 2번이나 통화를 했다는 것이고요. 통화 내용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뭐 덕분에 빨리 끝냈다라고 해서 뼈 있는 얘기까지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6번의 그 통화 내내 계속적으로 좀 다급하게 그리고 다급하게 얘기를 계속하면서 국회의원들을 빨리 체포하라고 닥달을 했다라고 하는 통화를 계속했다는 건데 이 내용을 보면 이제 곽종근 사령관의 또 진술도 겹쳐 보입니다. 곽종근 사령관에게도 계속 그 시간대 비슷한 시간대에 국회에 들어가서 잡아들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준우 수방사령관에게도 비슷한 취지의 지시를 계속 직접 내리고 하면서 그 계엄 해제를 앞두고 윤석열의 다급한 상황을 곽종근, 이진우 그리고 조지호 이 3명에게
계속 전달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게 조합으로 따져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계속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얘기하면서 국회가 그 계엄을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하던 국회 봉쇄하는 것, 그 봉쇄에 대해서는 해제하라는 지시는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따지면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윤석열은 계속해서 계엄을 이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동안의 추측이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갖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진술이 나왔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자, 홍장원, 조지호 두 증인의 두 번째 공통점은 대통령하고 통화가 이뤄지고 그리고 실제로 체포 명단을 불러준 사람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고 명단은 똑같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이상 무슨 더 이상의 어떤 증거나 진술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도 아울러 들고요. 더군다나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뭐 책을 곧 출간한다고 하는데 그 몇 가지 내용이 보도된 걸 보니까요. 예. 12월 4일 날 계엄 다음 날 가서 만나면서 왜 나를 체포하려고 했느냐라고 했더니 뭐 그러려고 했다면 뭐 포고령을 어겨서 그랬겠지. 뭐 이런 답변은 최초에 나온 거니까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정도 이야기가 더 있더라고요. 묻지도 않았는데 예. 방첩사를 동원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뭔가 캥겨서 고백하듯 얘기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조지호 청장도 그리고 홍장원 1차장도 이 명단을 직접 불러주는 걸 받아 적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 뭔가가 숨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국회를 해산하려고 했지만 할 수도 있었지만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12월 4일 날 한동훈 대표에게. 근데 그거는 헌법도 모르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에게 어떻게 국회 해산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걸 따져보니까 검찰총장도 지냈고 법을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해제 의결한 이후에 곧바로 뭔가 그 해제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것도 국무회의 어떤 절차가 요건이 된다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도 정말 모르고 그냥 막무가내로 이거 불법 계엄을 선포한 게 아닌가 이런 예. 생각까지 들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고 조지호 청장도 그렇고 또 방첩사에도 그런 명단이 있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불러준 사람도 있는 것이고 한동훈 추가요까지 나온 마당인데 이거를 그 공터에서냐 아니면 집무실에서냐 뭐 몇 분 전이냐 후냐 왜 내장이냐 메모가 이런 걸로 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교집합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오늘 헌재에서 이 메모도 증거로 채택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홍장원 전 차장이 체포 명단 중에서 동그라미를 친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민주당 의원이라 생각하고 친 것 같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대체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무소속이긴 하지만 민주당 출신이고요. 그런 취지로 지금 답변을 했습니다. 김유정 의원이 잠시 짚어주셨는데 한동훈 전 대표의 저서를 보면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여의도로 가는 길에 여권 인사로부터 체포되면 정말 죽을 수 있다. 즉시 은신처를 정해서 숨어라. 추적 안 되게 휴대전화도 꺼놔라. 가족도 피신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있다라는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사실 12월 16일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사퇴를 위해서 국회 본청에 당대표실에 앉아서 몇몇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예. 처음 꺼냈던 얘기입니다. 예. 그로부터 그 얘기가 보도가 되기도 했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에 대한 체포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한동훈 대표도 신뢰할 만한 여권 인사라고 했기 때문에 뭐 이걸 허투루 들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김희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 방첩사를 동원하지 않았다. 이런 발언들은 글쎄 뭐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재판 자체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반박을 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이렇게 탄핵하기엔 굉장히 좀 어려운 재판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전체 맥락보다는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얘기되는 뭐
메모가 몇 명이었는지, 장소가 어디였는지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글쎄, 전 빨리 이제 재판이 예. 어느 정도의 가닥을 잡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서 이 사실로 확정되는 뭐 그런 시간이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이란 건 헌법재판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헌법재판 일정이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10차 변론을 끝으로 마무리 수순일지 한 차례 더 할지 모르겠으나 최후 변론을 할 가능성, 그건 해야 되는 거니까요. 예. 할 수가 있고 그 날짜를 추가로 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가 달력으로 그래픽을 만든 게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일단 9차 변론기일이 지난 18일, 그리고 10차 변론기일이 오늘입니다. 최후 변론을 다음 주 중에 한번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3월로 넘어가면 둘째 주 가장 아래 10, 11, 12, 13, 14 이 중에서 선고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다 추측입니다. 하지만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기류를 파악해 보면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는데 탄핵 심판을 지금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강조해서 두 요일로 정해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11일 또는 13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60일 이내에 탄핵이 된다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5월 둘째 주 수요일 혹은 첫째 주 수요일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뭐 대선 전망까지 오늘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떻게들 보세요? 마무리 단계로 오늘 갑니까? 결심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예. 최후 변론의 기회를 주려고 하는데 오늘 조지호 청장이 7시에 증인 신문을 시작할 거로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7시에 뭐 정확하게 시작할 수 있을지 그것도 거기서 더 늦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끝나는 시간은 아무리 빨라도 9시경은 될 텐데 그때 최후 변론 하라고 몇 시간 안 남은 그 밤이 깊었을 때 그렇게 시간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 더 이상의 증인 채택은 안 하더라도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 최후 변론을 위한 마지막 기일 정도 한 번은 더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희정 의원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도 사실 오늘 2시부터 열릴 예정이었는데 3시로 1시간 늦춘 것도 그 피청구인의 형사재판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사실 굳이 본인이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였고 13분 만에 그냥 끝났잖아요.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4일인가로 다시 잡혔다고 하는데 그 일부러 그냥 지연시키기 위한 뭐 작전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3시에 시작하게 된 건데 오늘 뭐 최후 진술까지 듣고 이렇게 하기에는 저도 김영남 의원과 마찬가지로 조금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너무 늦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뭐 헌재가 오늘 당장 그 부분에 대해서 최후 진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결론 내리지 않더라도 내일 아침이라도 뭔가 결론 내려서 발표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정도는 더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뒤에 한 2주 내로 선고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지금 우세한 것 같습니다. 속보 몇 가지 정리해서 드릴게요. 홍장원 전 차장이 국회 반대 신문에서 1, 2, 3차 메모 작성의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처음에는 10명이었고 추가해서 12명. 그래서 기억이 흐려져서 보좌관에게 정서를 시킨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메모 작성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은 방첩사의 출동 준비가 체포조와 관련이 돼 있는 것인지 여부는 내 판단의 영역이 아니다. 자신의 기억 나는 부분만 지금 진술하겠다라고 그런 취지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포 명단 작성 장소가 관저 공터가 아닌 사무실이라는 답도 했습니다. 그동안 이 체포 명단 작성 장소에 대해서는 진술이 바뀌고 있는 거 아니냐, 증거와 좀 다른 거 아니냐라는 반론들 또 반대 주장들이 나왔었는데 관저가 아닌 관저 공터가 아닌 사무실이다 이렇게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국회 국방위 얘기를 좀 해볼까 했는데 이건 생략을 하도록 하죠. 국회에서는 케이블 타이까지 등장을 했거든요. 케이블 타이를 가지고 국회의 문을 봉쇄하려는 주장이 과연 맞는 것이냐, 이게 봉쇄가 되겠냐, 그게 아니라 사람 체포, 의원 체포를 위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케이블 타이로 시연을 하는, 지금 보시는 장면 이 장면인데요. 국회 국방위에서 박선원 의원이 발언을 했고요. 시연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아니, 저걸로 손을 묶든 국회 문을 묶든지 간에 앞뒤가 안 맞는 것이, 국회는 전체를 다 돌아봐도 정문이건 후문이건 유리로 된 자동문입니다. 예. 저걸로 어디를 묶어야지 이게 문이 잠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유리로 된 자동문이다. 네. 손잡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곳곳에 유리로 예. 된 자동문이거든요. 예. 그런데 뭐 어디를 묶어야지 이게 문이 안 열리고 봉쇄가 될까요? 본회의장 문도 저걸로 묶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저도 제가 봤던 국회 안에 여러 방들의 문도 잠그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어쨌든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박용으로 오늘 국방위에서 저런 질의와 또 시연이 있었다는 점을 근데 김현태 단장이 드리겠습니다. 국회 구조도 전혀 몰라서 티맵을 통해서 확인했다 그랬잖아요. 저도 지금 말씀하시니까 아마 대부분 자동문이라 손잡이가 있어서 그걸 거는 게 뭐 가능할까 싶지만, 김현태 단장은 국회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예. 저걸 또 뭐 손잡이가 있는 문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예. 제가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그 얘기를 믿기가 어려운 게, 네. 왜냐하면 본회의당하고 의원회관을 지나가는 지하 통로를 정확하게 알고 들어왔잖아요. 예. 그리고 배전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단전 조치를 했었잖아요. 예. 그거 국회의원 생활한 사람도 배전반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거는 사전 준비를 많이 하지 않으면 그걸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찾아서 이 단전 조치를 내린 거로 봐서 뭐 티맵 보고 찾아갔다는 얘기는 글쎄 그 알겠습니다. 진실처럼 안 들리는데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인터뷰를 진행해야 됩니다. 네, 오늘 속보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